자,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만기일이었습니다. 큰 변수 부분들 없었지만 오전장에는 조금 눌렸다고 오후장에는 조금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종합지수는 2500선 살짝 넘어섰다가 잠깐 눌리는 모습인데, 종합지수보다 여러분들이 봐셔야 될 부분들은 코스닥이에요. 85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900포인트 얼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900포인트까지 48포인트, 5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은행업종 신고가 근접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왔고, 특히 오늘 유가가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3달러 돌파, 그리고 이제 금값 상승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 자체가 항상 보면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그냥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도 보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가 풀리고 겨울인가 봄인가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봄이 오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플레이션 시대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는 그 과정, 초입 단계에 있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믿으려 하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시대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선행 투자 부분 하신 투자자와 반해서 전기전자 쪽이 강세를 작년에 이끌었으니까 그쪽만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과, 시장 색깔이 바뀌니까 또 다른 투자를 하는 분과 다 차이 부분들이 좀 있죠. 금값 상승 부분도 그런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 축소 부분들이 22도 진행하려고 하고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과 부분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규모 자체가 10이라면, 이제까지 양적 완화했던 규모가 10이라면 이걸 7, 8, 5 이렇게 좀 축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식의 전환 부분들에 따라서 중간중간 충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거기에 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플레이션 이기냐 인플레이션 이기냐 계속 이런 주도권 싸움 부분들이 올해 내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값이라든지 이런 게 잠시 출렁출렁 거리고, 그리고 지수나 섹터나 이런 부분도 한번 레벨업이 되면 잠깐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 나오면서 또 새롭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을 던지실 분들은 물량 받으려는 분하고 또 그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투자자들이 스위칭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소리소문 없이 코스닥의 9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하는 사이에 900포인트 가겠죠. 엊그제 말씀드렸을 때 730, 740포인트였는데 이제 850포인트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아침에 그 메신저 9시 한 4분 정도 제가 보내드린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는 제가 거의 한 2달 내내 중간중간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너도 나도 하고 있다. 이건 느낌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전조다. 비트코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주가 자체가 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과거에 버블의 역사에 대해서, 광기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 한 번씩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봅니다. 튤립 버블이라든지 미시피시 버블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읽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잠깐 그 사례 부분들과 현재의 모습들을 투영시켜가면서 유사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분석 부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 좀 하는데, 그 생각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어요. 튤립 버블과 상당히 비슷하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실체 부분도 있고, SDR이라는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현재 시스템 부분들에서 물론 화폐 가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달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통화 가치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 나라들이 화폐를 발행하는 그 국가에서는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한꺼번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가라든지 그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10배, 100배, 1000배 이상 올라왔다면 여기에는 그 이상 가치 부분들을 슈팅 자체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이 잠겨있는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관련된 뉴스 부분들을 전송을 좀 해드렸는데 물론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항상 대마불사의 영역까지는 들어가진 않지만 쉽게 무너지진 않고 워낙 층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걸 우리나라에서 용인하기도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도 현물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어떤 경계 수지, 신용잔고 부분들이 좀 과하게 진행됐을 때도 제가 좀 과합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지금 계속 신고가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이런 버블이 더 크게 나올 경우에는 예전에 신용카드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드라이버 부분들을 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경기 자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 부분들 발표가 나왔죠. 대기업 위주의 이제까지 거의 한 60년, 50년 동안 집중됐던 대기업 위주의 산업 패러다임 부분들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활성화의 어떤 패러다임 부분들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버블 부분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다 망가져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절대 용인하기는 현재 시점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실물도 있지 않은 그런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을 판을 키우는 것보다 실질적인 실물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익 부분이 향후 어떤 글로벌 경기 부분들 트렌드의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여기에 대비하는 자금이 쓰여야지 버블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버블을 막는데 우리가 체력 부분들을 소진하기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남들이 안 하는 오늘 이제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방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잠깐 얘기 좀 드릴 건데 물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얘기만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도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자체가 오늘 보시면 오늘 중요 포인트는 은행업종 신고가가 근접을 하고 있고 코스닥 9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유가가 63달러, 금값 상승 부분들은 중간중간 나오더라도 이건 잠깐 흔들릴 파동, 흔들 시장 자체에 우리가 갸웃갸웃하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파동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대신 급하게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하시면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코스피 통합지수는 2월달에 출시가 됩니다. 2월달 부분도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용 전용 비상장 거래 플랫폼 코넥스 코스닥 이 시장 자체의 어떤 사다리 역할 부분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용 전용 거래 플랫폼에서는 증권사, 상장법인 전문 투자자만 참여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넥스 코스닥 이 시장 진입 부분들이 점점 쉬워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용 전문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투자를 했을 때 좀 더 빠른 그 창조사라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자금이 빠른 회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면 그게 하나의 또 투자 활성화의 매개체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연결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코스닥 차익거래 시 면세 이 정도 당근 정도는 주는 것은 물론 지금 뭐 차별하다 우체국만 지금 주고 있는데 차별화가 된다라는 어떤 반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시장에서 버려져 있었던 시장이죠. 저는 근데 상당히 머릿속에서 이거 판이 좀 많이 커지겠구나. 이런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제가 어떤 걸 조금씩 느끼냐면, 이거 약간 번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방탄소년단이, 제가 이제 특별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진출기, 이 스토리 부분들을 약간 드렸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청와대 쪽에서도 보면,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유튜브 쪽에서 설명을 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발표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투표 시스템 부분들이 접목이 됐을 때는 거의 실시간 투표,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지방 분권이라도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거래가 중앙 집권식의 어떤 시스템이라면, 향후는 분산 시스템 부분들이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런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요. 더 커질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 마찬가지고, 연기금의 코스닥 이 차익거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900포인트 가면 많이 간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50년, 60년 동안 대기업의 포커스에 있는 이 산업 트렌드로는 앞에, 물론 어느 정도 이 세대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겠지만, 향후에 바뀔 세대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힘들어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분산형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산업 사이클든 정치적인 사이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시작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에 관심권을 두셔야 되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발표 부분들로 인해서 85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900포인트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00포인트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 IPO가 될 건지 아니면 벤처 기업 부분에서 어떤 특출난 새로운 모멘텀 부분들이 좀 생기겠죠. 거기에 기존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수혜를 받는 섹터에 워낙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이 시장에서 로브콜 부분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는 코멘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테슬라 상장 요건 부분들이 완화하고, 여기에 코스닥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영업해가지고 상장 실질 심사 부분들을 맡길 예정이에요. 좀 더 뭡니까? 탄력적으로 심사 부분과 지존의 이익보다는 향후 성장성, 시총, 자기자본, 세전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족해도 상장 부분들이 가능하고, 여기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 3천만원까지 하면 10% 소득공제 하는데, 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신 분들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느낌 자체가 지난번에 두산인 프로콜로 BW 물량 받고 싶습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었죠. 3천만원 정도 10% 소득공제 받고, 그럼 한 300만원 정도 소득공제 받죠. 여기에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들이 공모주 있죠. 우리가 일반 신규 상장주 될 때 공모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경쟁률부터 300대, 500대 1, 그렇게 돼서, 공모주 받기 위한 레버리지 자금 부분도 증권사에서 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받고. 근데 공모주를 받기가 어려운데, 유동성 장세에서는 공모주 장도 상당히 좋아요. 이 기관 배정 물량 있죠. 코스닥 공모지의 우선 배정 물량 부분에 기관 물량이 50% 정도 하면 이걸 20%로 축소하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배정 부분들이에요. 요건 괜찮아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 남들이 안 하고 관심이 없을 때 일부 부담 없는 금액 정도는 관심권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 부분도 은행이자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최대 3천만원까지 100만원 정도 소득공제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항상 보면 너도 나도 한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는 이제 거기 버퍼링 부분들이 좀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생기면
관심거리 좀 두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률 자체가 지금 5%가 넘었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코스닥의 자금 자체가 대로가 넓어지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코스닥 900포인트 5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가상화폐는 제가 몇 달 전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두셔야 될 부분들은 블록체인, 이게 뭐 어떤 기술인지, 어떤 시스템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산업의 방향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사회 부분들을 변화시킬 요건 자체가 되고 있는지, 이건 상당히 예의주시 하실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그 공유하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팟빵 기준으로, 팟캐스트 팟빵 기준으로 여러분들 방송 그 청취를 하시면 네모박스 밑에 아이콘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가운데 버튼, 다운로드 버튼처럼 생긴 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여러분들이 읽는 링크 전달할 수 있는 메일로도 전송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올릴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카카오톡에도 친구방,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분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방송을 제가 대략적으로는 아침 8시에서 8시 10분 정도 대략적으로 모닝브리핑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핫스팟은 정해지는 않았지만 일단 마감 브리핑은 늦어도 6시 전후에는 방송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올라가는데 그 방송이 올라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푸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팟캐스트 팟빵 기준으로 메인 화면 홈페이지 모바일 초기 화면에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석삼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석삼자처럼 생기고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 설정에서 이렇게 알림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독되어진 곳에 클릭 부분들을 하시면 제가 방송 올리는 대로 실시간으로 푸시가 아마 전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체크를 원하시는 분들 그걸 클릭을 하시면 된다 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좋아요하고 공유하기가 많은 힘이 좀 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1월 11일 이슈맨의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